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온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기적이 눈에 나오죠.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바싹 마른 나뭇잎은 종이처럼 바스락거리고 마른 호수는 갈라져 흙더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러한 찬 기운 속에서 부드러운 비가 내리면서 갈라진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마른 나무들이 촉촉하게 적셔졌습니다. 이제 대지가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동안에 지친 모든 마음을 정비하고 오늘 새롭게 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쪽에 시달립니다. 학교는 교수와 학생 간에 또는 성배와 후배 간에 또 댁에서는 남편과 부인 또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진정한 벗을 만나는 기분으로 저도 여러분을 저의 마음의 벗으로 삼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논일고 좋아하며 오래 한 것이 아닌데 한 번 만남에 은근한 정을 다하게 되고 그 시간을 함께하며 우리가 우아한 대화를 나누니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머물고 이야기하고 웃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 낮이 더욱더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벗을 찾던 터 진실로 그리하던 사람을 만났음에 즐거운 마음 또한 그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길 바라고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 에너지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이제 여러 학과가 있고 각 학과들이 나름대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우리 요가명상학과 학원님들이 가장 실속 있는 분들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삶의 그 어떤 모습들이 다양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학문도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신의 평화를 얻는 데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 요가명상학과 학원님들이야말로 가장 그 실속 있는 공부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그 스승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을 잘 이렇게 간직해 오신다고 하면은 아마 요가명상학과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 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대학원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학원이 되고 나중에 요가명상학과 과정도 개설돼서 대학원까지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야말로 세계의 어떤 요가의 그 중심 국으로서 또 거기에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상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요가와 이 명상 이러한 문화를 여러분이 이 사회에 널리 선구적으로 앞장서 이렇게 보급을 하시면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 요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또 국민의식 또 국민 건강 성장에도 정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람있고 즐겁고 기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고 또 행복을 많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학술 세미나 및 초청 강연과 또 요가 페스티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06학번 요가명상학과 전공을 했고요. 항암방 건강학과 부전공을 한 올해 8월 졸업생 윤도연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졸업을 했고 또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다고 이곳에 있는 저를 보니 감회가 새롭고 졸업을 해서 이제 좀 한시름 놓았구나 했는데 교수님께서 논문 발표 공고가 있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논문 주제는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요가 수련이 주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떤 주부들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저희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폭이 넓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운 면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요가 수련의 인기는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처럼 과스트레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심신에 좋은 영향이 요가를 선호하는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가 수련이 주부들의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유해 물질이 많습니다. 매운과 같은 유해 공기, 전기 시설, 소음 공해, 안팎의 스트레스 등은 인체를 충분히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06학번 강지은입니다. 자, 바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만트라 요가 수행에 관한 고찰 문헌학적 근거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영적 실현의 인도의 서성들은 이전이나 오늘날에나 마찬가지로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만트라 요가 수행을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서 구도자들의 진화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갖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이고 인간의 고뇌와 무지에 대한 극복과 초월의 방법으로서 사함이 시반한다는 만트라 수행법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트라는 혼란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의식을 집중시켜주는 도구이며 만트라에서 많은 생각, 마음과 뜨라는 자유롭게 하다, 보호하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소리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다. 자, 예를 들어서 한용우는 넓은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신화 그리고 격언과 명언 등을 외우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 된다. 말이란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 한다. 그러나 말은 표현 도구 기능 이상의 기능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트라는 하나의 문자 내지 여러 문자들의 조합 혹은 하나의 단어 내지 여러 단어들의 조합이며 옴 혹은 옴 나마 시바와 같은 뜻이다. 만트라는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읊조리거나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환자를 위한 요가 치유에 대한 연구를 논문 주제로 삼았는데요. 맨 처음에 공황에 접했을 때 그 첫 번째 원인이 자신은 물론 몰랐는데 내가 공황에 왜 들어갔는가를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를 찾은 거죠. 자기도 몰랐는데 그 계기가 비탈길에 주차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탈길에 주차를 하셨는데 본인이 차에 계셨고요. 비탈길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올렸는데 이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몰라도 갑자기 차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대요. 우리나라 요가 시장의 1년 판매액이 어느 쯤치 됩니까? 집계가 안 됩니까? 집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밥을 먹고 살지. 그래야 시장을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전망하고 과학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2005년 5월 달에 미국에 신고된 액수만 67억 불. 67억 불이 뭐 계산이 되나? 몇 억이죠? 한 7, 8조 정도 되죠? 한 10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하중을 이렇게 많이 받을 겁니다. 이 건물에 물건을 갖다 여면 였는 것만큼 하중을 받겠죠. 그렇게 이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일반적으로 컴프레스 또는 프레서 이래 하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힘이 작용을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을까요? 그 힘의 법칙에 따르면 한쪽에서 힘이 가해지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 그 하중에 대해서 대응하는 힘이 작동을 하는데 이 대응하는 힘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힘이 가해지면
그 힘에 가해지는 반작용이죠. 이 반작용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스트레스.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가 있습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가 있습니까?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분 사람이 생각이 나면 미분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올까요? 이미지가 들어오죠. 이게 마음이 갖고 있는 물리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직접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미지만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늘상 하는 말이 뭐입니까?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서 탈출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세요. 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쿠면은 이제 답이 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쿠면은 열심히 하세요. 그 말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분노나 욕망의 하중으로 에너지를 뺏겨버리게 되면 신체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룰 수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역으로 몸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은 요 마음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루기가 난감해져 버리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다루지를 못하고 열심히 하라 소리만 하거든. 그러면 통상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룬다라고 하면 이거는 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마음 구조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서 스트레스를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저런 쪽에서 MIT, 그 다음에 저쪽 어딥니까? 그 카나다에 있는 토론토, 이런 데서 있는 대로 돈을 넣어가지고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게 요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마인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마음과학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매스컴 같은 걸 보면은 달라이라마나 티베트에 있는 많은 스님들을 미국의 과학자들이 청해 와가지고 뭐 심리 상태를 테스트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과학에서 마음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들로 갖고 있는 이론이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을 청해가지고 마음 구조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얼마로 이을까? 들리는 유언비에 의하면 재작년에 하버드에서 3천억을 썼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뇌과학에서 브레인 사이언스 쪽에서 마음과학 쪽, 마인드 사이언스 쪽으로 넘어가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세계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를 누가 선점해 갈 거냐?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어느 파트가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준 높고 정밀하게 접근해 갔던 사람이 2600년 전에 나왔던 부처님이다라고 이제 대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불교 측에서 이 이론을 설명을 해주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쪽에서 불교 쪽으로 봤는데 불교는 갖고 있을 거라고 불교 쪽에서도 주장을 했고 다른 쪽에서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불교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불교 쪽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창의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의력만 가지고는 밥 먹고 못 삽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인식 대상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겠죠. 인식 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을 하면 그 데이터가 뇌를 통해 갖고 마음에 와서 상을 맺게 될 겁니다. 마음 거울을 어라고 했고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을 식이라고 했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철저하게 이미지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이미지는 반드시 마음 공간 속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될 적에는 기존에 있던
기억 이미지들하고 결합을 해서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과 같은 정신적인 노폐물을 흡수를 해서 저장이 되는데, 이때 처음에 상을 맺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 질량만 갖고 있겠지만 입력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추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미지가 입력되고 저장되고, 마음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인 자각 기능, 알아차림 기능이 작동을 하고, 마음 거울에 상이 맺어지면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대상으로 가는데, 이렇게 사티가 맺힌 상으로 가는 걸 갖다 삼마타, 삼마디, 이 마음 집중 이렇게 번역되는데, 요때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개입을 해 올라와서 사티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기억 이미지와 새로 들어온 이미지와 결합을 해버리고 포장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관리한다 이래야 할 적에 맨 첫 번째로는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인들은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해서 내 전공 분야에 활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경영이나 교육이나. 하버드 같은데 하버드 교육학과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는 학습 이론이 하나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뭘까요? 사티 교섭법. 그걸 그대로 갖다 써버립니다. 몇 년 전에 아마 KBS에서 마음 오부작 다룰 때 하버드 교육학과 그 학과장 나와서 막 와라와라 하죠. 그때 뭐라 했느냐 하면 우리 학과에서 만든 교섭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티 교섭법입니다 했는데, 요 사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마인드풀리스라 했거든요. 마인드풀리스 교섭법을 갖다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PD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죠. 명상 교섭법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말은 사티 교섭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 전공 분야에 좀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돈 버는데도 좀 쓸 수가 있죠. 산업에다가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1%만 갖다 써야 됩니다. 마음을 구성을 하는 네 가지 인자들이 통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알아차림하는 사티만 대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계속 머무르게 하죠. 요 마음 구조를 설명을 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실용적인 프로그래머로 활용해 쓸 수 있는가, 그걸 계속 설명을 하는데, 결국 마음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마음 최소 단위, 마음 분자 구조, 또는 마음의 각 구조들이, 기능들이, 마음을 구성을 하는 각 인자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해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치도 안 나가버리게 되는 거거든.
सुखावबोधे नेह श्रेयसे जङ्गलिकाय मागे संसारा हलाहला मोह शान्त्याय 떠난 것이 노비 인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힘